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유튜브, 애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좋지 않으니 안 된다, 안 돼 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쓰는 것이 좋다는 식의 육아법이 붐을 일으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썼었죠. 제가 들어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아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아마 그때 아이를 키우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10대가 되어 하루에도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하실 테죠. 그 육아법이 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즈음에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아니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곳 등의 구분선, 한계선 혹은 바운더리가 사람을 안정적이게 해준다는 연구가 여러 곳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게 있는 게 그걸 정해놓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겠죠. 또 어떤 학자는 아이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아이에게 늘 yes라고 대답하고 안 되는 것이 없이 키우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으며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망나니가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울타리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연구를 보고 나서는 어쩌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삶은 어디가 낭떠러진지 모르는 삶과 같이 불안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키울 때 그 생명에 귀 기울이고 묻고 질문하면서 알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돼. 날카로운 칼을 건드리면 안 돼. 아직 이렇게 매운 것을 먹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실 아이에게 무엇인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육아의 핵심의 개념의 한 손에는 이해와 애정, 수용과 공감이라면 다른 한 손에는 울타리나 한계선의 설정 혹은 바운더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바운더리의 설정이 안 된다는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해나 한계선이나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사랑의 다른 이름인 한계선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울타리가 다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어린 나이에는 한계선 설정의 이유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때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워진 한계선 안에는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라면 해 라는 식의 한계선 설정은 실제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 아이의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부모 앞에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부모가 보지 않을 때 몰래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즉 한계선의 바운더리를 설정할 때에는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너무 넓은 울타리나 너무 좁은 울타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너무 넓은 울타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결정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처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과 공포에서 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좁은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서는 사사건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넘쳐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과 성향이 묵살되며 그저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 살게 되면서 실제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길을 잃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방적이든 혹은 너무 넓든 또는 너무 좁든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울타리는 우리 모두를 자기 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없는 당신이시라면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방식의 울타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셀프 페어런팅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지난 날들 동안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든지 그 한계선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셨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든지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혹여 건강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한계선 설정으로 자기 소멸을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울타리를 쳐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알뜰살뜰 나를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셀프 페어런팅입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울타리를 새롭게 쳐주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현재 나의 울타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들여다보시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보수하고 어디를 정리할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울타리는 한계선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내 안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혹시 그것들이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는 기준으로 세워진 것들이라면 이유를 들여다보고 이해가 가는 선에서 재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은 되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없는 당신들에게서 나타나는 한계선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혹독한 한계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꼭 갖추어야 한다. 다른 사람 보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울타리로 갖지만 실제로 나 스스로에게는 예의 없이 구는 게 너무 되는 경우, 실제로 나에게는 이상한 행동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 친구 중에는 아이가 아침을 먹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뭘 좀 먹여서 보내야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아침을 안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한식 한 상을 차려내도 또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줘도 혹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대령해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거른다고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친구와 아침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는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아침은 먹어야 한다라는 한계선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만 쳐주려고 했던 울타리였다는 것을요. 사실 이 친구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에게는 조금 더 확실한 바운더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울타리는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세워주는 울타리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자기 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울타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를 잘 키워내고 싶으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울타리, 즉 바운더리 한두 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짜증이 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늦어도 10시 30분에 누워서 11시엔 잔다 라는 울타리도 좋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밥상을 잘 차리는데 자꾸 나 혼자 있으면 나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하루에 한 끼는 꼭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린다 라고 울타리를 치셔도 좋고요. 내성적인 성향이시라면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 30분을 정하신다거나, 외향적인 성향이시라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시간을 정하신다거나, 요즘 체력이 부쩍 떨어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신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한계선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밤에 누가 초콜릿을 먹어! 라고 소리 지르시지 않아도 자기 전에 초콜릿을 먹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숙면을 방해해. 네가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주 양육자를 늘 그려오셨다면, 늘 꿈꿔오셨다면 그것을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잘 설정하고 설명하고 실행해보세요. 때때로 어렵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한계선은 결국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안정감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한계선에 대한 그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하루 7, 8시간의 수면, 혹은 야채와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한 식사, 또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 아니면 제한된 영상 시청으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한 주가 다른 사람의 한계선 설정을 위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울타리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